시라카와 케이쇼의 KBO 리그 여정과 두산 베어스의 영입 의사. 2023년 KBO 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의 이야기는 한국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SSG 랜더스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데뷔한 시라카와는 짧은 기간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제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베어스가 시라카와 영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KBO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라카와의 KBO 리그 데뷔 배경. 시라카와의 KBO 리그 입성은 SSG 랜더스의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좌측 내복사근 부상을 당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KBO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구단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기존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상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올리고 임시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SSG는 후자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시라카와가 KBO 리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시라카와의 야구 경력. 시라카와 케이쇼는 일본 도쿠시마현 출신으로 2020년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22년에는 15경기에 출전해 5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이며 6경기 29이닝 동안 4승 1패, 평균 자책점 2.17의 훌륭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활약. SSG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온 시라카와는 처음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전과 NC 다이노스전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NC전에서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SSG의 결정과 시라카와의 미래. 시라카와가 SSG에서 활약하는 동안 엘리아스는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SSG 구단은 시라카와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라카와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두 투수의 현재 컨디션, 부상 위험, 그리고 다른 팀의 영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SSG는 결국 엘리아스를 선택하고 시라카와와의 작별을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6주간의 재활기간과 이번이 퓨처스리그 등판을 통해 엘리아스의 몸 상태와 기량을 점검했고 좌완 투수의 이전과 풍부한 선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후반기 선발진 강화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영입 의사. 두산 베어스는 현재 브랜든 와델의 부상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와델은 왼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두산은 와델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7월 8일 공식적으로 시라카와 영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웨이버 공시 후 영입 의사를 KBO에 전달했고 우리 순번이 오면 시라카와를 영입할 예정이다. 비자 문제, 실전 감각, 대체 외국인 등판 횟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시라카와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KBO의 웨이버 규정에 따르면 각 구단은 웨이버 공시 시점에 팀 순위 역순으로 시라카와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7월 2일 기준으로 두산은 리그 4위였기 때문에 시라카와의 원 소속팀인 SSG를 제외하고 역순으로 따지면 6번째 순서에 해당합니다. 시라카와의 KBO 리그 잔류 가능성. 시라카와가 KBO 리그에 남을지 여부는 그의 개인적인 결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KBO에 처음 오기 전에는 오는 게 많이 두렵고 불안한 것도 많았는데 하다보니 괜찮았고 나의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KBO 리그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시라카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프로야구 MPB 진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KBO 리그에 남을지 아니면 MPB 진출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두산의 외국인 선수 영입 상황. 두산은 최근 부진과 부상에 시달린 라울 알칸타라를 웨이버 공시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우한 조던 발라조빅과 계약했습니다. 총액 2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발라조빅의 영입으로 두산의 선발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시라카와까지 영입에 성공한다면 두산은 후반기에 완전히 새로운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팀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수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정책.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정책은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고 각 팀의 전력을 보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라카와의 사례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의 첫 번째 케이스로 이 제도의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팀들은 주요 선수의 부상 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시라카와와 같은 선수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 시라카와 K쇼의 KBO 리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SG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두산 베어스를 비롯한 여러 팀의 관심을 받고 있어 그의 한국 잔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시라카와의 향후 행보는 그의 개인적인 목표, 각 구단의 필요, 그리고 KBO 리그의 규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시라카와의 사례는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정책이 어떻게 리그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영입과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라카와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KBO 리그와 각 구단은 더 나은 외국인 선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부상당한 브랜든 와델 30의 단기 대체 선수로 시라카와 K쇼 23를 선택했습니다. 에릭 요키시 35와 시라카와 K쇼 사이에서 고민하던 두산은 결국 시라카와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시라카와가 비자 문제 없이 즉시 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7월 8일 두산 구단 관계자는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시라카와 영입 신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KBO는 내일 9일까지 이를 접수합니다. 선순위 구단에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영입이 확정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라카와는 이미 KBO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다가 KBO 리그 최초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대체 선수 제도는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때 단기 계약으로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SG 랜더스는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라카와를 영입했고 그는 5경기에 등판해 2승 2패 평균 자책점 5.09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5경기 중 4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9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SSG는 엘리아스가 복귀할 때 시라카와를 대신 잔류시킬지 고민할 정도로 그의 장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시라카와의 재취업은 일찍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SSG와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마침 두산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두산의 3년차 외국인 투수인 브랜든 와델이 지난달 28일 재활 선수 명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와델은 왼쪽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아 최소 3주, 실질적으로는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예상되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시장에 확실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두산의 선택지는 2개로 좁혀졌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던 시라카와와 경쟁한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한 베테랑 투수 에릭 요키시였습니다. 요키시는 지난해 시즌 중 부상으로 방출된 후 두산의 제안을 받고 직접 이천 베어스파크를 방문해 2차례 입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두 투수 모두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산은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시라카와를 선택했습니다. 시라카와는 이미 SSG와의 계약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했고 선발 로테이션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라도 더 빨리 브랜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비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시라카와를 이번 주에 영입하게 되면 즉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랜든의 복귀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두산은 단기 대체 선수 사용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아직 브랜든의 재검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8월 초까지는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며 시라카와 기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라카와의 영입으로 두산은 선발진을 완전히 재편성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산은 전반기 막바지에 조던 발라조빅을 영입하고 라울 알칸타라를 웨이버 공시했습니다.
올 시즌 AAA에서 35와 3분의 1이닝 동안 4승 4패 3홀드 평균 자책점 5.60을 기록한 발라조빅은 최근 리그 성적은 부진하지만 최고 시속 156km에 달하는 강속구를 자랑합니다. 또한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고 젊은 나이도 그의 강점입니다. 시라카와의 영입은 두산의 후반기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KBO 리그 경험과 즉시 전력화 가능성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브랜든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라카와의 합류는 두산의 외국인 선수 운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적응과 활약은 향후 다른 팀들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적응력은 시라카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편 에릭 요키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두산의 신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요키시의 KBO 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투구 능력은 매력적이었지만 비자 발급 등의 행정적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가 두산의 긴급한 필요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키시의 나이와 최근의 부상 이력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영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팀의 전반적인 전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라카와와 발라조빅의 영입, 그리고 알칸타라의 방출은 두산이 후반기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팀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산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시라카와가 SSG에서 보여준 잠재력이 두산에서 더욱 꽃피운다면 팀의 순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선수인 시라카와의 영입은 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위험을 동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시라카와의 SSG에서의 성적이 압도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가 두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단기 계약의 특성상 팀과 선수 모두에게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의 시라카와 영입은 팀의 긴급한 필요와 장기적인 전략이 조화를 이룬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입이 두산의 후반기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운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시라카와의 활약과 두산의 성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KBO 리그 팬들에게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